최근 제주의 한 돼지고기 전문점에서 비계가 많은 삼겹살을 제공해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번에는 숙박업소에서 2박 3일에 30만 원이 넘는 전기요금을 청구했다는 피해 사례가 온라인에 퍼지면서 제주 관광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제주의 한 돼지고기 식당. 최근 비계 삼겹살 논란이 일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비계를 다 잘라서 판매하고 있지만 관광객들이 제주 지역 식당들은 모두 비계 삼겹살을 파는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경기 부진에다 내국인 관광객들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손님이 줄까 봐 염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런 걱정도 많이 하고 더구나 안 좋은 데다 또 그게 터져 놓으니까 솔직히 신경 안 쓴다는 건 거짓말이죠. 예, 신경 많이 써요. 비계 삼겹살 논란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음식점에서도 비계 삼겹살을 먹었다는 고발성 게시글이 잇따르는 데다 오영훈 지사의 식문화 차이라는 발언이 논란을 더 키웠기 때문입니다. 과도하게 또 접근하기는 또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식문화 자체에 차이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도 감안돼야 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제주의 한 숙박업소의 전기료 폭탄이 불거졌습니다. 20대 군인 4명이 휴가차 2박 3일간 머무른 제주의 한 숙소에서 가스와 전기료로 36만 8천 원을 청구했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여행 간 건데 한 2주 정도 지나서 이렇게 황당한 문자를 이렇게 받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싶고 또 이런 적은 제가 처음이라서 많이 좀 당황스럽습니다. 누리꾼들은 제주도에 비계 식문화가 있듯 주거 문화가 따로 있나 보다라며 조롱 섞인 비판글을 달거나 제주 관광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논란이 커지자 담당 직원의 실수였다며 사과하고 쓴 요금만 청구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제주도는 뒤늦게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 지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품질관리 매뉴얼을 보기 좋게 만들어 업소에 배부하고 구체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논란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난 데다 정부의 규정 자체가 강제성이 없는 권고에 그쳐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에서 지난 6년 동안 불법 숙박업으로 적발된 건수가 2천 건이 넘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불법 숙박업소로 적발된 건수는 2,300여 건으로 이 가운데 800여 건이 고발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이 1,800여 건으로 76.9%를 차지했고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이 59.3%로 가장 많이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자치경찰단 등과 민관 합동으로 2달 동안 불법 숙박 영업 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최근 마늘 쪽이 여러 개로 갈라져 상품성이 떨어지는 이른바 벌마늘 피해가 심각하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벌마늘 현상이 농업재해로 인정됐지만 지원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어 농민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늘 재배 농민들이 제주도청 앞에 모였습니다. 잦은 비에 벌마늘 현상이 대량으로 나타나면서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농민들은 전체 예상 생산량의 18% 정도인 벌마늘 3,000톤을 정부와 제주도가 수매하고 상품성 벌마늘 가격도 킬로그램당 4,500원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화학비로 그다음에 농약비들이 모든 게 오르다 보니까 농가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채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주도가 피해 신고를 받은 결과 올해 마늘 재배 면적의 절반가량인 500헥타르에서 벌마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벌마늘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되면서 피해 농가들은 1헥타르당 250만 원의 농약값을 지원받게 됩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1헥타르당 2천만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생산 원가라도 건질 수 있게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해달라는 겁니다. 농자재 대금
이제 구매한 대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농어촌진흥기금 이제 도래가 되다 보면 힘든 부분이 나올 거니까 행정에서 이번에 좀 유예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의회 차원에서 이 부분은 해줘야 된다 요구를 했습니다. 잦은 비 날씨와 이상 기온 등으로 평년보다 10배가 넘게 커진 벌마늘 피해. 제주도는 농민들이 요구한 킬로그램당 4,500원의 절반 정도인 2,400원의 가격을 보장한다는 계획이어서 벌마늘 피해를 둘러싼 농민들과 행정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4.3 트라우마 센터가 국립으로 승격되지만 예산 부족으로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는 7월 국립 운영을 앞두고 정부에서 제주를 찾아 설명회를 열었는데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이달 말로 운영이 중단되는 4.3 트라우마 센터. 정비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제주 분원으로 다시 문을 엽니다. 국립으로 승격됐지만 예산과 인력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국비 17억 원이었던 예산이 기재부 반대로 12억 원으로 줄었는데 이마저도 절반은 제주도가 부담합니다. 시범 기간 동안 일했던 직원들의 고용 승계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 행정안전부가 제주를 찾아 설명회를 열었지만 이런 문제가 그대로 지적됐습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그 마음의 문을 열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 보여주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 그 지금까지 고생하신 4.3 트라우마 센터 직원들이 많이 구제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도 쏟아졌습니다. 광주에는 희생자가 167명이고 저희가 14,000 지금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람은 14,822명입니다. 100배나 많은 규모의 희생자를 갖고 있는데 왜 여기가 분원으로 돼야 됩니까? 분원의 인력 구성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채용 공고를 보면 제주는 광주와 달리 연구직을 뽑지 않습니다. 기존의 센터에서 4.3에 대한 연구와 조사를 담당해 오던 직원 3명이 지원할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실제 어떤 상담 서비스의 제공만이 아니라 제주 4.3 문제를 좀 다루고 실제 그걸 잘 알아야 이제 심도 깊은 또는 치유 대상자들에게 접근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일 것 같은데요. 행안부는 기재부와 협의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올해도 저희가 다시 예산 증액을 하려고 지금 저희 분회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고 기재부랑도 같이 설득 작업을 할 겁니다. 하지만 개관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있어 안정적 운영에 대한 우려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최근 연구를 통해 미역과 다시마 등 바닷속 해조류가 많은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한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해조류의 탄소 배출권을 국제기구에서 인증받기 위한 연구가 경북 포항에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포항 MBC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공어초를 투하해 포항 앞바다에 조성한 바다숲입니다. 무성한 해초 사이로 물고기들이 무리지어 다닙니다. 바다숲을 조성하는 주 목적은 사막화되어가는 바닷속 환경을 되살려 어자원을 늘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바다숲의 탄소 흡수력이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긴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가 다량의 탄소를 흡수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블루카본, 즉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의 저장고로 바다숲이 각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효성, 포스코 등 민간 기업들하고 정부하고 같이 해서 바다숲 조성에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기업들이 바다숲 조성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바닷속 해조류는 아직까지 국제기구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로부터 탄소 배출권을 인증받지 못했습니다. 해조류의 탄소 배출권 인증을 위해선 탄소 흡수 및 저장 원리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황. 포항시는 오는 2027년까지 남구 구룡포읍에 환동에 블루카본 센터를 건립해 연구 인력을 모으고 센터를 주축으로 해조류 탄소 배출권 국제 인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블루카본 센터를 호미 반도에 세워서 여러 가지 국제 인정을 받는 사업도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해조류가 무성한 바다숲은 1제곱킬로미터당 연간 337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는 바다숲의 탄소 흡수력을 고려해 바다숲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쾌청한 하늘에 공기도 깨끗합니다. 오늘도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하늘에 구름이 없어서 봄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모자나 양산 꼭 챙기셔서 햇볕 차단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내일은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제주도는 맑고 화창해서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내일 맑은 날씨를 보이지만 오후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제주 산지는 순간풍속이 초속 25m 이상으로 강해서 산행하실 때 조심하셔야겠고요. 기온은 차차 오르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낮 기온이 24도까지 오를 텐데요.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고기압의 영향으로 제주 전 지역에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늘이 맑아서 저녁에 일몰 감상하기도 좋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어제와 비슷한데요. 북부와 남부 지역 14도, 동부 지역 13도, 서부 지역 15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부 지역 23도, 한라산 성판악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섬 지역도 쾌청하겠는데요. 도서 지역으로 가는 여객선도 순항하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해상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이 없어서 다가오는 주말에도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토요일에는 낮 기온이 24도까지 오르면서 한낮에는 조금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43회 스승의 날 기념식이 오늘 오후 3시 반부터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열립니다. 기념식에서는 전현직 교원의 합창과 학생 현악 연주 등 축하 공연이 펼쳐지고 우수 교원에 대한 시상이 진행됩니다. 이번 스승의 날을 기념해 하성일 제주도교육청 장학관이 근정 포장을, 강병관 서귀포 온성학교 교장이 대통령 표창, 그리고 권혁진 한림중 교감과 최재진 서귀포 대신중 교사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등 132명이 수상합니다. 제주도의회가 오늘 임시회를 열고 제주도의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벌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며 제주도와 제주도 교육청의 추경 예산 심사를 벌이는데 탐나는전 혜택 확대와 버스 요금 무료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의원 발의 조례안과 도지사 제출 의안, 교육감 제출 의안 등도 심사합니다. 제주시가 반려동물 영업장 213곳을 오는 10월 말까지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동물보호법에 의한 영업장의 시설과 인력 기준, 영업자 준수 사항,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하고 영상정보 처리 장치 작동과 보관 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해 동물학대 발생 시 원인을 신속히 규명할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반려동물 영업장 2곳을 영업 정지하고 2곳은 고발했으며 과태료 2건을 물렸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보다 권한이 강화된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시범 운영됩니다. 제주도는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제주형 주민자치회를 도입하기로 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시범 실시를 원하는 읍면동을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행정시별로 읍면 1곳 이상과 동지역 1곳 이상 등 모두 4곳입니다. 4곳 이상입니다. 지난해 제주특별법 개정과 주민자치회 운영조례 제정으로 도입하는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자치계획을 세워 주민총회로 결정하고 추진하는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보다 권한과 역할이 확대됩니다. 제주와 하추자, 완도 항로에 새로운 여객선이 취항합니다.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2,300톤급 여객선 송림블루오션이 오늘부터 제주와 하추자, 완도 항로에 취항해
그동안 중단됐던 항로 운영이 10개월 만에 정상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송림 블루오션은 여객 240명과 승용차 45대를 실을 수 있는데 기존 여객선은 지난해 7월 적자로 폐업해 추자도 주민과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